오늘은 저번에 제가 다뤘었던 유나이티드 헬스랑 마찬가지로 제가 진짜로 많이 좋아하는 미국 주식인 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여러 가지 이런 카드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뭐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거의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일 거예요. BC카드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요 두 개 중에 하나다. 그 말은 점유율이 굉장히 크다.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만 있으면 뭐 미국을 가든 아니면 남미를 가든 아니면 뭐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뭐 유럽 뭐 어디든지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쓰이는 곳이 있죠. 중국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자는 뭐 다들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정확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자는 뭐 카드 사업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뭐 결제망 사업을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의 주가를 보시면 요게 일봉입니다. 일봉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2023년도가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해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2014년도 들어서도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2010년도 그때부터 거의 한 14년간 그때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기업이죠. 그리고 맥스로 보면 거의 한 2000년도 그때부터요. 거의 23년간 비자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켓캡을 보시면 와 굉장히 시가총액도 크죠. 곱하기 1,400원 하면 얼마죠? 한 800조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보시면 비자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15등입니다. 저번에 나왔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가 16등이었고 비자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헬스보다도 크고 엑슨모빌보다도 크고 마스터카드, 텐센트, 오라클보다도 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자가 훨씬 더 큰 기업이죠. 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월마트, JP모건,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TSMC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비자의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뭐 말씀드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늘상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비자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좀 다들 체감하실 것 같아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비자의 발행 주식수 추이입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15년간 비자는 계속해서 주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 말은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지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다. 근데 비자는 최근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정도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수가 굉장히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제가 미국 주식으로 뭐 펩시코도 보고 코카콜라도 보고 그리고 엑슨모빌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한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비자만큼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기업도 없어요. 월마트보다도 많이 하고요. 코카콜라보다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자는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나이티드 헬스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미국 주식 중에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비자가 굉장히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배당도 이렇게 꾸준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당이 진짜 미쳤죠.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는 총 주주 환원율, 자사주 소각률이랑 그리고 배당률을 합치면 거의 1년에 5% 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에서 총 주주 환원율을 5% 넘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비자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요 말은 주주 환원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진율이 미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업이익률, 비자는 60%가 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자의 영업이익률이 한 65%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그냥 엔비디아죠. 결제계의 엔비디아다. 그냥 요것만 보시더라도 비자의 경쟁력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얼마나 누가 이 결제망 시스템에서 갑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제망 시스템에는 신용카드 회사도 있고 은행들도 있고 가맹점도 있고 여러분들 소비자도 있고 그리고 비자와 같은 결제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요 중에서 영업이익률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비자가 가장 갑 중에 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이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60%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아니면 은행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비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는 영업이익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높아지고 있고, 주주 환원율도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실적 또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1분기에는 3%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되어 있고, 물론 요거는 전망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망이 우상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비자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ER 같은 경우가 32배, 그리고 포워드 PER은 24배로 좀 떨어져요. 그리고 PEG는 2.5배, PSR은 16배, 그리고 PBR도 16배입니다. PBR이 왜 이렇게 16배 높냐? 한국 기업들은 한 배보다 낮은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은 PBR이 한 배는 무조건 높아요. 한 배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가 PBR이 16배인데, 비자보다 PBR이 높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만 하더라도 PBR 지금 몇인지 보고 오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비자보다 높죠. 그리고 펩시코도 비자보다 높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PBR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물론 시가총액도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북밸류 자체가 낮아서 PBR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북밸류가 왜 이래 낮냐? 이게 낮은 이유가 자본을 계속해서 이렇게 태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PBR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비자의 PBR 역대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이게 쭉 올라가요. 예전에는 16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PBR 저점이 0.8배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0.8배에 들어가야 된다. PBR이 아직까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자는 역사적인 저점의 PBR이 없어요. 이거는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다들 똑같아요. 그냥 PBR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PBR 밴드 차트를 굳이 볼 필요도 없다. PBR이 높은 거는 주주 환원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워드 PER도 보시면 24배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24배 밖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67%, 매출 총이익률이 77.5%, 이 정도면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역사적으로 5년 동안 EPS 꾸준히 13.6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5년도도 한 12.85%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PER 주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0.77%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률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사주 소각률은 한 4%, 5% 나오니까 요거 합치면 거의 한 5% 중반대 정도의 총주주 환원율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비자가 투자하기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렇다면 비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요거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자 자체적으로 나눠놓은 사업군이에요. 보면 첫 번째로 데이터 프로세싱 레베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레베뉴이고, 세 번째는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레베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other, 이거는 기타 등등, 그리고 토탈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요거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센티브로 요거는 오히려 지출입니다. 지출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네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고, 매출 비중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요게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비자는 카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급해서 건마다 사용하는지, 그리고 결제 금액이 얼마나 큰지 요거에 따라서 비자의 수익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비자는 결제망 네트워크를 깐 회사예요. 요 결제망 안에서 나는 수수료만 취득하겠다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장터,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도 있고, 이 물건을 파는 판매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비자는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플랫폼이다. 빅테크로 따지자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 요런 느낌이죠. 얘네들이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비자의 수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래 금액에 곱하기 0.11%. 물론 요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예전 데이터긴 한데 그냥 참고 삼아 요렇게 돈을 번다는 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비자는 거래 금액이 클수록 결제 서비스 수익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프로세싱 수익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역외 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국제 거래 수익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말장난이긴 합니다. 거래 금액,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한 게 결제 서비스 금액이다. 요 결제 서비스 금액이 거래 금액,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거래 건수는 요 데이터 프로세싱 레베뉴에서 곱하기 뭐 0.07달러 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 금액, 요거 해서 트랜잭션, 요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전부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기타 등등이니까. 요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요걸 없애고 요쪽으로 이렇게 세분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도 보시면 예전에는 한 가지의 매출에서 이렇게 매출로 이렇게 매출군을 나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2017년도부터 해서는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쪽으로는 거래건에서는 요 정도 매출이 나오고, 거래 금액에서는 요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역외 거래 금액에서는 요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자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군을 나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클라이언트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비자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뭐 가맹점이나 아니면 금융사들이나 우리 비자를 사용해주면 어찌 보면 일종의 프로모션, 할인 혜택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일종의 영업 전략이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자를 사용해주면 요 정도의 인센티브, 할인율을 적용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사업군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아니면 페이팔 이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죠. 일단 비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어떤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저희들은 카드 홀더, 카드 소지자죠. 그리고 가맹점에 갑니다. 그 카드를 끊겼죠. 그러면 페이먼트 프로세서라고 해서 매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처리해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KG 이니시스, 아니면 뭐 페이코, NHN,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페이, 아니면 뭐 토스페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비자와 같은 크레딧 카드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사를 거치는 거죠. 얘네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카드 발급사로 갑니다. 카드 발급사는 뭐 카드 말 그대로 카드 발급사 있잖아요. 뭐 삼성카드, 뭐 현대카드, 요런, 아니면 은행들, 요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사로 또다시 이어지고, 이게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가맹점으로 가고 카드 홀더한테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카드 소지자들은 일단 가맹점 가가지고 끊겼죠. 근데 이제 결제 승인이 돼야 되겠죠. 요 처리를 하는 게 매입사고, 매입사가 원래 은행들한테 바로 가야 되는데 은행들한테 바로 못 가죠. 왜냐하면 비자가 결제망을 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를 통해서 얘네들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비자는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은행들은 다시 얘네들한테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바로 못 가고 비자랑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결제 승인이 됐으면 얘네들한테 돈이 입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금 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비자랑 뭐 마스터카드 뭐 이런 기업들의 수수료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끌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있고, 그 다음 발급사들, 이렇게 카드를 발급하죠.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우리 뭐 가맹점이라고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PG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KG 니시스, 그리고 뭐 NHN,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거의 매 한 가지이긴 합니다. 네트워크사를 결국에는 거치고요. 그리고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가맹점한테 펀딩이 되어집니다. 돈이 뭐 들어오고 뭐 요런 거래이죠. 그래서 비자랑 마스터카드, 뭐 유니온페이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수수료를 취득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이긴 한데 미국 기업 중에서 요런 식으로 기업들이 나눠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자,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자 같은 경우는 카드 네트워크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JCB도 카드 네트워크, 그리고 디스커버 유명하죠. 그리고 마스터카드, 체이스 사피어, 요거 같은 경우는 JP모건 체이스가 운영하는 건데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아멕스라고 하죠. 그리고 카드사들, 카드 발급사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하나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은행들이 카드도 발급합니다. 그리고 HSBC, 시티, 웰스파고, 뭐 US 뱅크오프, JP모건 체이스, 바클레이즈 이런 기업들이 카드를 발급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카드 발급도 하고 카드 네트워크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BC카드랑 좀 비슷합니다. BC카드가 국내
결제망을 꾸린 거잖아요. BC카드가 처음에 탄생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지금 비자랑 비슷하기도 한데, BC카드가 원래 국민카드에서부터 어떤 결제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범을 했다가 이게 점점 더 확대된 거거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BC카드랑 마찬가지로 카드 네트워크, 결제망도 꾸리고 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체적으로 카드 발급도 하고 있다. BC카드도 BC 바로 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 발급도 하고 있죠. 그리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PG사, 뭐 우리나라 따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G 이니시스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세서 요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콰이어스 요거는 카드 매입사, 요것도 은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자는 이런 식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요 카드인데 요게 1958년도에서 좀 디자인이 바뀌었다가 1976년도에 비자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자체적으로 쓰는 결제망이 있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드가 있었는데,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고 다른 은행들도 있는데 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드랑 그리고 어떤 가맹점이 연결된 그쪽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다른 은행들이 요거 탐나서 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를 좀 채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너무 규모도 커지고 가맹점도 커지고 그리고 은행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 중간 사이에 은행이랑, 그러니까 카드 발급사랑 그리고 가맹점 사이에 요 통로를 연결해주는 비자라는 거를 공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동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자라는 게 뭐 유럽에도 뻗쳐지고 미국에도 들어가고 아시아에도 들어가고 해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글로벌 점유율 독보적인 1등이죠. 완전 독보적인 1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긴 한데 마스터카드가 있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유니온페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비자가 이때까지 쌓아온 신뢰감이 굉장히 크고 점유율도 가장 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자는 확실히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역사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자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를 한번 보시면 요거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마스터카드, 그리고 요거는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요거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유니온페이입니다. 중국 여행하면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안 쓰이는 곳이 많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쓰이는 곳도 있는데, 근데 소도시로 가면 대부분 비자랑 마스터카드 안 받습니다. 유니온페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현금이 있던지.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긴 한데, 중국이 원래 다 이러죠. 중국은 구글도 못 들어오고 인스타그램 못 들어오고 페이스북 못 들어오고 유튜브 못 들어옵니다. 결제망도 자기네들 결제망을 써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유니온페이 하나만으로도 점유율이 거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넘어서 최근에는 비자의 결제 금액을 추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큰 기업들,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미중 갈등 영향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기도 한데, 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애초에 중국의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타격이 없지 않나,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뿐만이 아니라 뭐 아멕스, 마스터카드, 디스커버와 같은 경쟁사들의 최근 5년간 주가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여요. 아무래도 같은 결제망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서 동일하게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 근데 비자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덩치도 가장 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마스터카드가 점유율을 좀 치고 올라오는 경향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둔화되잖아요. 근데 아멕스 같은 경우는 요 신용카드가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자들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137%나 달하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지금 두 번째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애플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멕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이런 결제망에 대해서 워런 버핏 또한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들의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2014년도부터 해서 지난 10년간 비자의 점유율은 꾸준히 좀 떨어졌어요. 비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어디가 들어왔냐면 유니온페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유니온페이는 중국 내에서만 쓰이고 있죠. 중국 말고는 유니온페이가 거의 안 쓰이죠. 유니온페이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안 씁니다. 뭐 물론 중국 방문객들이 많은 관광지나 이런 곳에는 유니온페이 요 마크도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시골로 가거나 이러면 유니온페이 잘 안 쓰이죠.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그래도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24%, 거의 비자랑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아멕스랑 뭐 JCB, 디스커버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멕스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또한 또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총 15%를 차지해서 2등이고요. 우리가 애플만 생각하시는데 애플은 최근 들어서 팔고 있죠. 26%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아멕스 같은 경우는 15%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애플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등은 이거는 다들 아시죠. 코카콜라 많이 투자하시는 거 아시고,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투자 많이 하시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게 무디스였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처브죠. 여튼 이런 식으로 파이낸스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자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멕스를 투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워런 버핏 우리 다들 좀 믿잖아요.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워런 버핏 또한 결제망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워런 버핏은 비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투자하고 있어요. 비자는 지금 15번째의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워런 버핏은 결제망 사업을 하고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멕스 전체적으로 좀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 경쟁사들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유니온페이는 투자할 필요 없죠. 중국인데. 여튼 이런 식으로 결제망 사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자 관련돼서는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반독점 이슈. 아무래도 비자는 점유율도 높고 결제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거의 70%대에 육박하다 보니까 반독점 이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워낙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반독점 이슈가 항상 나오죠. 엔비디아 반독점 이슈 나오죠. 구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나오죠. 비자 또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비자의 반독점 의혹을 살펴보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와 같은 기업들이 좀 경쟁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비자가 요거를 수수료를 주면서 원천 차단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 시장의 진입을 막고 있다. 보면 세부적으로 법무부 주장에 따르면 비자는 애플, 페이팔 등 경쟁 업체에 돈을 주면서 직불 경제 시장 진입을 막고 비자 이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법무부에서 비자를 아예 날리려고 이렇게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진짜 미국 자체 기업인데 미국이 미쳤다고 뭐 구글 날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날리고 애플 날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요 정도 벌금을 내고 뭐 수익을 배분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뭐 경쟁 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 기업들한테 좀 피해가 가니까 이 정도 수수료를 낮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반독점 이슈를 제기해서 완전히 비자를 없애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애플이랑 페이팔이 돈을 비자한테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애플이랑 페이팔도 결제망 네트워크를 막 구축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비자랑 좀 이렇게 힘을 같이 모으는 거죠. 비자한테 수수료를 받으면서 결제망 네트워크도 뭐 비자를 통해서 쓰는 거고, 그냥 서로 윈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뭐 무조건 안 좋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비자 자체적으로 워낙 결제망 네트워크를 많이 꾸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애플페이나 페이팔이나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삼성페이 이런 것처럼 간편 결제 시장이 커지면 비자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비자는 이런 것 또한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뭐 피처스페이스, AI 보안 서비스 기술을 통합하는 뭐 이런 기업들도 인수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커런시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도 인수하고 있고, 보면 B2B 핀테크 업체 뭐 전반적으로 M&A를 진짜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21년도에는 팅크를 인수하고 있다. 그리고
어스포트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어스포트도 인수를 해서 계좌에서 계좌로 송금하는 그런 핀테크 업체들도 인수하고 있다. 그리고 페이웍스 이런 기업들도 인수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인수를 하냐? 비자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간편 결제 시장이 커지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비자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삼성페이도 완전히 원래 간편 결제인데 삼성페이 자체에 돈을 넣고 그거를 결제해야 간편 결제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삼성페이에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미국도 어찌 보면 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비자라는 결제 네트워크 망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 간편 결제 시장이 완전 비자를 잠식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페이를 쓰더라도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디를 가든 비자 손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비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원천 차단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도 어찌 보면 물론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비자 자체적으로도 계속 뭐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맥도날드도 어찌 보면 별로 큰 기술을 가진 기업은 아니잖아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원래 코카콜라의 다른 경쟁사 뭐 탄산음료들도 많고 탄산음료는 뭐 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햄버거 가게들도 많습니다. 스타벅스 말고 다른 커피 가게들도 많고요. 근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아니면 하물며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의 왜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수익이 늘어나냐면 이게 기술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이때까지 구축해놓은 신용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비자도 마찬가지다. 비자의 결제망 네트워크 하는 사업 자체가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처럼 완전히 뭐 큰 기술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런 신용도 이때까지 쌓아놓은 가맹점, 소비자들 그리고 은행들, 카드 발급사들 이런 기업들과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한 결제망 네트워크 장판을 깔아놓은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쉽다라 그런다면 맥도날드 바로 망해야 되죠. 스타벅스 바로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커피들 만들 수 있고 다른 햄버거들도 만들 수 있는데 비자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결제망 네트워크를 까는 뭐 애플페이나 페이팔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비자 자체적으로 이렇게 M&A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랑 심지어 뭐 페이팔이랑 이런 기업들이랑도 계속 협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투자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 들어서 유니온페이 결제 거래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비자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작년 16조 달러를 결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니온페이의 힘이 세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의 영향은 비자한테는 크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갈등 때문에 뭐 결제 금액 자체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비자는 중국에 진출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